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기업, 재밌는 기업 오리온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문과 쪽 직무가 너무 없는데 오리온에는 이제 문과 쪽 직무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같이 원서를 넣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25년이 굉장히 취업 시즌이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쓴 자소서 퀄리티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리온은 어떤 기업일까요? 1956년에 설립됐어요. 그래서 국내의 제과 산업을 이끌어왔고, 현재 음료, 간편대용식, 바이오 등 신규 사업의 성장 체제를 확립하고 있고 제2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한국 기업들이 원래 내수 시장에만 집중하던 1990년대에 중국 진출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러시아 진출까지 성공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겼습니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의 총 11개의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이제 계속 합격 소식을 만들어냈던 곳이고,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붙어서 좋은 곳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번 직무가 일반 관리, R&D, 디자인, QA, QM. 일반 관리 직무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문과 친구들이 넣을 수가 있겠죠. 영업이 있다. 요즘 영업이 아예 안 뜨는 회사가 너무 많아서 오늘 아침에 현대그린푸드도 영업이 없어서 많이 서운했는데, 어쨌든 여기 이런 게 있으면 꼭 넣어야 되겠죠. 자, 1번 항목 일반 관리하고 R&D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일반 관리 걸 보시면은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죠. 뭐 이번 항목은 이제 지원 동기하고 직접적인 어떤 경험을 풀어내라고 되어 있어요.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험을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중고시임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뭐 데이터 역량, 업계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0자일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직무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고시임이나 인턴 같은 경험을 쓰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걸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 7, 800자일 때는 이거 500자 하나에 다른 역량을 또한 뭐 2, 300자 정도 써서 두 가지를 소제목으로 구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재상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조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역량을 하나씩 어필하면 되는 거죠. 열정을 발휘했던 경우에는 열정을 쓰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증에 보게 되겠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볼 만한 어떤 흡입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타이트하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구문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R&D 디자인 쪽인 1-2번 쪽에서는 직무 역량을 직접적인 걸 풀어내고, 그 다음에 기여하는 걸 써달라고 하는 거겠죠. 일단 일반 관리 걸 설명하면서 같이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는 지원 동기하고 포부를 같이 쓰는 거예요.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요. 일단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회사에 대체 왜 가고 싶은지 그걸 먼저 나타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땡땡땡 기업에 이런 부분에 함께 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로 먼저 던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총론과 강론 흐름으로 적으면 좋겠죠. 땡땡땡 기업의 총론적인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한 특히 이런 느낌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이 회사에 자랑할 만한 부분들을 풀어내시면 기업 지원 동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요. 사실 기업 지원 동기는 좀 요식행위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채용 담당자가 기업 지원 동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분석을 바라겠어요. 그래도 고백은 하고 사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그런데 좀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무 얘기부터 써야 된다니 뭐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자소서는 특별한 형식을 쓰는 것보다 기본적인 형식으로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왜 지원했는지부터 풀어내는 게 채용 담당자가 어떤 고민 없이 지원 동기를 썼구나라는 걸 의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고민하게 되면 읽기 싫어지니까 고민 없이 딱 지원 동기로 명백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돼요. 다만 또 기업 지원 동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를 쓰는 거겠죠. 그런데 꼭 상생이나 뭐 ESG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가 ESG 하는 회사는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들이 아니죠. 마치 제가 누구한테 고백할 때 나는 머리 긴 여자 좋아하는데 네가 머리가 길어서 좋아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핏한 얘기를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면, 직무 지원 동기는 정말 경험에 기반해서 써야 돼요.
대학 시절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심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 항목에 지원 동기와 포부를 같이 쓰라고 할 때는 직무 지원 동기는 날려버리고 이제 기업 지원 동기만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포부를 이제 소제목 부분에서 풀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었고 포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면은 입사 후 포부는 세 가지로 구성하는 거예요. 바로 두 가지로 뭔가를 던져야 되겠죠. 입사 후에 땡땡땡 기업 안에서 이러한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두 가지로 던지고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단계적으로 쓰는 건데 입사 후에 이런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저런 업무를 저렇게 수행하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내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게 그래도 한 3문장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해당 직무에만 맞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뭐 팀의 화합을 추진하고 열정을 다하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읽어봐야 될 이유가 없죠. 정말 맞춤형 직무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경험이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항목을 보면은 세 개 다 스토리텔링 항목이죠. 2번 항목은 협업 경험이에요. 협업 경험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협업 경험은 중요한 게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 없으면 어떤 이슈가 생겼는데 우리 다 같이 아름답게 협업해서 끝냈어요. 여기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어필이 되겠어요.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의견 대립이 제일 좋아요. 의견 대립이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야 될 정보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 과업,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주장이 뭐고 각각의 논거가 뭔지가 글에 꼭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허접한 글이 되고 그리고 양쪽 다 타당한 얘기를 해야 돼요. 한쪽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글의 팽팽한 긴장감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양쪽 다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훨씬 더 긴장감이 넘치는 스토리텔링이 진행됩니다. 3번 항목은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잡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넣으면 되죠. 자, 4번 항목은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원칙과 규정을 지키는 것. 일단 여기서 고민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기준으로는 스토리텔링 항목 중에서 성장 과정이나 장점의 추진력 같은 곳에서 내가 뭔가 해결하기 밀고 나갔던 그런 항목 하나 선정해서 해결 과정에서 또는 문제점에서 MSG를 넣으면 되죠. 원칙이나 규정과 관련있는 어떤 딜레마를 넣어서 변형한 거 얼마 안 걸리니까 넣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오리온 채용 공고를 봤는데 지금 공고가 많이 없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